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유추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핵심 키워드는 여기 위에 네모칸에 보이는 것처럼 미래 역량, 함량, 교육과정과 학습에 대한 키워드가 첫 번째입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그대로 뭐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게끔, 내가 놓여진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역량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2022학년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파란색 박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이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겠다. 이걸 통해서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뭘 달아놨냐면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15개정 교육과정 얘기하겠죠. 이 핵심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내적 구조를 이루는 총체적 구조 속에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강의도 꼭 보셔야 돼요. 2022보다는 저는 2015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들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뭐 창의적 역량, 심리적 역량, 다양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가 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심동적, 정의적 능력, 그리고 신체적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고루 발달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즉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그리고 심동적 측면도 강조하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그 안에서도 지식 안에서도 기능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쓸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지식과 동기가 합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전인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모든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인간,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인교육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학생을 중심에 둔 학습 경험을 보면 OECD에서 학습의 주체성, 뭐 학습 나침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인교육의 어떤 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미래 역량 함량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무엇을 실제로 아는가.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가네가 제시한 목표별 수업 이론에서 무엇을 안다는 거는 언어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적 기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언어 정보와 지적 기능,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간해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별 수업 이론에 대한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해의 그 이론은 기본이 된다. 그래서 어떤 향후 바탕이 되는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바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구성주의 교육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특히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설계 원리,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뭐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 정창 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구성주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원리들이 같이 함께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냐? 맥락 제공의 원리, 뭐 자기 성찰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문제 해결 중심의 원리 등 다양한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만이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들,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원리들, 어떤 특정한 구성주의에 대한 물어보고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구성주의 학습에서 뭐 예를 들면 자기 성찰, 맥락, 상호작용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면 PB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거에 어떤 맥락의 중심이 되면 정착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구성주의 학습 모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들이 가진 공통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준비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려면 반드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는 뭐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칠 거면 평가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지식, 기술, 가치, 동기 등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내적 구조가 형성되는 거는 이제 전인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그럼 전인 교육과 관련돼서 강조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철학으로 따지면 진보주의 교육 철학, 혹은 실존주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 이제 간해나 뭐 예를 들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나 수행평가나 전인교육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강의에서 뭘 살펴볼 거냐면 이제 학생을 중심에 둔 학습 개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핀란드, OECD, 에스토니아에서 해외에서는 학습자를 어떻게 혹은 학습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22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학습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